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끝나고 다시 이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어요. 온라인 수업은 220쪽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대략 지질 시대, 지질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뭐 현대에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인 그런 지구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지질 시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지질 시대 하면 지질 시대를 이제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매개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게 이제 화석이에요, 화석.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220쪽, 221쪽 보면 지질 시대를 구분하고 화석으로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일단 지질시대 구분. 요게 이제 221쪽에 있는데, 그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크게, 옛날부터 오래된 순으로 보면 성캄브리아대,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눠요. 근데 1학년 부분에서는 기는 몰라도 돼. 근데, 뭐 나중에 지각 원을 하거나 그러면 기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대를 또 세분한 단위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대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그 과거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지금 화면에 220쪽 이제 첫 그 화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그 성캄브리아대부터 신생대까지 어떤 애들이 살았는지 걔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것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먼저 화면에 띄워진 이 그림은 성캄브리아대야, 성캄브리아대. 성캄브리아대는 선은 이제 프리 캠브리안이라 프리. 그러니까 캠브리아 시대보다 더 이전이었었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선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선은 한글이에요. 캄브리아는 외국어인데 선은 우리나라 말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중요한 거를 몇 개를 얘기해 줄 테니까 책에다 줄을 치도록 하세요. 줄을 치고 그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성캄브리아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남세균이에요. 남세균. 남조류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남세균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광합성하고 남세균이에요. 남세균이 이제 최초로 이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쌓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거 있죠. 스트로마톨라이트. 요 세 개가 핵심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캄브리아대는 그 가장 하등한 생물들이 이제 최초로 이제 출현했는데 걔네들이 이제 남세균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뿜어냈고 그리고 얘네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 하등한 생물이니까 마치 바위에 이끼처럼 생각하면 돼. 이끼처럼 계속 이렇게 끼어 있다가 거기에 뭐 층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 걔네들이 죽은 흔적이 양배추 껍질처럼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그래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여기 있는데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선생님이 호주 가서 직접 찍어온 게 있어. 나중에 수업할 때 그걸 한번 보여주겠어요. 선생님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는 지역에 직접 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잠수해서 이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성캄브리아대 표준화석이야, 표준화석. 표준화석이 뭔지 이런 거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오늘은 그 시대에 어떤 것들이 나타났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캄브리아대 대표적인 건 스트로마톨라이트고 남세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식물에 구분이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광합성을 했다는 걸 봐서 이제 이건 그 식물에 가까운 형태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동식물이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완 사장님 잘 왔다는 생각 들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런 광경을 한번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평선이 쫙 있는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사실 바다 이런 거는 우리 바다나 뭐 예, 그죠? 예. 근데 지평선 끝이 없지 예. 여기 지금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야. 다 뺑돌로 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엄청난 거야 이게. 소리죠. 예, 차를 앞쪽 그쪽으로 가져가게. 나를 들어가면 덜 춥지 않아 거기? 물? 덜 타고 거기가? 어우 되게 차가 되게.
이제 성캄브리아대가 지나면 고생대가 시작돼. 여러분들이 요 각각 시작되는 그 시기도 대충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고생대는 그 5억 4천만 년, 5억 5천만 년, 5억 6천만 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이제 갭이 그 구간이 잘 나눠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한 5억 4, 5천만 년 정도 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이전은 이제 성캄브리아대라 했죠. 그래서 이제 고생대야, 고생대. 여기서부터 생자가 붙기 시작하네. 그러면 고생대는 생물이 이제 번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성캄브리아대 때는 생물이 아주 미약했죠. 세균류 비슷한 애들이 있다. 근데 고생대 뭐를 줄치면 되냐면 삼엽충과 완종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완종류가 뭔지는 이 조개같이 생긴 애들인데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어류가 번해서 어류, 양서류, 곤충 뭐 이런 애들이 생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로 따지면 동물은 완종류, 뭐 삼엽충 이런 애들이죠. 삼엽충. 그리고 어류가 나왔어요. 어류, 척수동물. 어류. 그리고 양서류까지 나와, 양서류. 근데 요 삼엽충하고 어류 사이에 이제 곤충이 있어, 곤충. 대형 곤충이죠. 대형 곤충이 번성했던 시기예요. 근데 식물은 뭐가 있냐면 식물은 고사리로 대변되는 애가 있어. 고사리로 대변되는 양치 식물이 있어요. 고사리가 이제 대표적인 고사리로 대변되는 양치 식물이 있고, 뭐 석탄층이 생겼고, 뭐 판게아가 형성됐다고 있죠. 판게아. 그래서 고성대는 지금 적어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생대 표준화석들은 삼엽충 이런 것도 있고, 어류 중에서는 갑주어라는 것도 있어. 갑주어.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그 뒤로 이제 진화하면서 어류가 이제 비늘이 생기고 이제 매끈한 현대와 같은 그런 모양을 갖췄는데, 그 이전에는 어류 껍질이 약간 딱딱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해서 갑주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양서류가 태어나죠. 양서류. 어류에서부터 양서류 진화하는 건 뭐 생물 시간이나 이런 거 배웠을 거야. 양서류가 뭐야? 양쪽에 서식할 수 있는 생물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개구리가 있어.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올챙이야. 올챙이는 뭐 꼬리도 있고 아가미도 있어요. 어류랑 비슷하죠? 근데 좀 커나면 어떻게 돼요? 아가미 없어지고 꼬리가 없어지면서 다리가, 앞다리, 뒷다리가 생기면서 파충류처럼 돼. 파충류처럼. 그러니까 양서류와 파충류와 어류의 중간 단계야. 그래서 그 개구리를 잘 보존해야 돼요. 개구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어류와 파충류의 중간 단계에 살아있는 그런 생물이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생물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양서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서류가 곧 이제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개구리 잘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 잘 보면 이게 다 바다 생물이죠. 바다 생물. 양서류는 이제 육지로 등장을 하지만, 즉 바다 생물이 우세했다는 거는 자외선이 셌다는 거야.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을 피해서 바닷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오존층이 생기면서, 오존층이 뭐 저쪽으로 돼 있죠. 오존층이 생기면서 이제 양서류 꾸물꾸물 물속에서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기가 바로 고생대입니다. 고생대는 동물과 식물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면 돼요. 다음에 이제 중생대로 갑니다. 이제 중생대로 왔어요. 고생대를 거쳐서, 고생대 이제 바닷속에 사는 생물이 우세하던 그런 시대를 거쳐서 중생대로 왔어. 중생대는 이제 중간 정도 생물이란 뜻이야. 오래된 거, 중간 정도, 신생대는 최근의 거 이런 개념인데, 중생대는 이제 육상 생물이 번성하는 시기예요. 고생대는 해양 생물, 중생대는 육상 생물이 이제 번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파충류가 나온다 그래. 파충류.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쥐라기 공원으로 대표되는 게 있죠. 쥐라기 공원은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중생대 중기를 우리가 쥐라기라고 불러요. 그 쥐라기에는 파충류, 거대한 파충류인 공룡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공룡, 파충류로 대변되는 공룡이 있었고, 그리고 포유류와 조류가 이제 말에 나타나. 포유류와 조류가 이제 말에 나타나고, 나중에 조류에 관련된 거는 선생님이 오면 그 오프라인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조류가 원래는 중생대 말에 시조새라는 게 있었어요. 시조새.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는 학교에 오면 좀 자세히 해주겠어요. 그리고 이제 판게아, 아까 고생대에 있던 초대륙인 판게아가 이제 분리돼서 쪼개져서 서로 이제 나눠져요. 나눠지면 생물이 다양해지죠. 생물이 다양해져. 그리고 태양에서는 암모나이트라는 뭐 골뱅이처럼 생긴 거 있죠. 그게 암모나이트야. 암모나이트.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표준화석들이 나왔어. 동물. 그래서 동물은 뭐예요? 동물. 거대한 파충류인 공룡하고,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책에 나오는 것만 적으면 이 정도가 있어. 책에 나오는 것만.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건 좀 더 비디오를 통해서 좀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화석은 뭐가 있냐면 식물. 지금 보면 남세균으로부터 시작돼서 광합성하는 조류, 옛날에는 남조류라고 했어요. 남조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양치식물, 고사리부터 그 다음에 이제 중생되는 그 거시식물이 나타나. 거시식물. 거시식물은 이제 소나무가 대표적인 거야. 소나무로 대표되는 육상에서 거시식물이 나타났다. 그리고 판게아가 쪼개져서 생물의 다양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하면 되죠. 그래서 중생대 때의 모습. 중생대는 좀 온난한 시기예요. 여기 온난한 시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육상의 그 생물들이 덩치가 컸어.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덩치가 큰 그런 시기가 열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중생대야. 중생대 공룡하면, 우리가 공룡하면 다른 나라 얘기 같은데, 우리나라의 공룡이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고성, 남부지방에 가면, 그 공룡 엑스포도 우리나라 고성에서 하고 그래요. 고성 이제 옛날에 삼천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가면 공룡 박물관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쪽에 갈 기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들려보면 공룡에 대한 그 자료를 많이 얻고, 그 해변에 가면 공룡 발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무수히 많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공룡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성을 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생대로 넘어갑니다. 네, 다음은 신생대예요. 신생대에 뭐라고 되어 있어? 가장 새로운 생물이 살았던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생대에는 대표적인 이제 그 표준화석들이 있어. 메모드와 화폐석이라는 게 있어. 화폐. 그리고 식물은 이제 속시식물. 동물은 메모드. 메모드 코끼리처럼 생겼죠? 털 달린 코끼리처럼 생겼고, 그다음에 화폐석이 있어. 화폐석은 플랑크톤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화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에는 속시식물. 식물은 속시식물. 요즘에 번성하는 대부분 식물들이 속시식물이야. 씨가 속에 들어있어. 거시식물은 씨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날씨가 좀 쌀쌀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 메모도 봐도 털이 막 무수하고, 속시식물은 씨가 이제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화폐석은 해양 플랑크톤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이제 유공충의 일종이라고 돼요. 유공충이 뭐냐면 기름이 나온다는 뜻이야. 기름. 그래서 화폐석이나 유공충의 화석을 찾아내면 유전, 그러니까 기름층을 찾아낼 희망이 있는 거죠. 일단 신생대에는 이제 짧게 정리하면 동물은 메모드나 화폐석이 있었고, 표준화석이, 그리고 식물은 속시식물이 있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알아본 거에 하면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성캄브리아대는 뭐예요? 조류,
옛날에 남조류라고 했는데 남세균류, 최초로 광합성하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있고, 고생대는 뭐가 있어요? 고생대는 곤충, 거대한 곤충, 그리고 어류, 양서류까지 나왔어요. 그죠? 갑주어라는 것도 있었고, 식물은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중생대는 뭐가 있어요? 중생대는 이제 좀 더 따뜻해지는 시기야. 따뜻해져서 따뜻해진 육상을 머리에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거대한 공룡이 있었고, 거시식물, 씨가 겉으로 드러나도 돼.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거시식물이 있었고, 암모나이트나 이런 게 이제 바다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신생대로 넘어가면 좀 추워졌어요. 그래서 털날린 코끼리인 매머드가 있고, 씨도 속으로 들어가. 씨도 속으로 들어가서 속시식물, 그리고 화폐석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신생대에는 책에도 나오지만 빙하기와 간빙기, 춥다 더웠다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포유류의 시대예요, 포유류. 그래서 중생대 파충류, 신생대 이제 포유류, 조류 이렇게 이제 됐어요. 여기까지 마치고 나머지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나오면 같이 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마치겠어요.